나경원 비서관한테 한 말과 남경필이 자기 아들한테 한 말이 똑같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자한당 사람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나경원이 자기 그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그 사람이 중학생한테 막 쏴붙이면서 거의 그 중학생이니까 이제 뭐 14살, 15, 16, 많아봤자 16살인데 걔한테 니 지금 어딨어? 어디야? 이러면서 막 그 무섭게 공격하잖아요. 그 꼬마에서 약간 벗어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어른이 돼가지고 애를 자기 자식이나 자기 조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알고 있구나.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막 조그만 것이 막 버릇도 없고 막 버르장머리 없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나경원이 사과한다는 말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자식도 자기가 뭐 가르쳐가지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우리도 자라봤고 우리가 많은 어린 아이들을 보지만은 걔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가지고 걔가 말을 듣나요? 결국은 걔들이 말을 듣는 거는 부모가 항상 맞는 말을 할 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행동이 막 이게 말하고 행동이 계속 틀린 겁니다. 그럼 애는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혼란을 가지게 되죠. 말하고 행동이 계속 틀린 걸 보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기들은 맨날 부부지간에 싸우면서 애들한테는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은, 자기들은 왜 싸우면서 왜 싸우지 말라 그러지? 이러면서 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책 좀 읽어라. 이러면서 자기는 절대 안 읽어요. 자기는 맨날 아이폰 보고 있고, 아이패드 보고, TV 보고, 맨날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면서 애한테는, 그러면 안 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말을 듣겠어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근데 애도 그래요. 자기 애도. 결국은, 나경원 이 사람 정말 웃긴 거예요. 예, 성인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미 인격적으로 정말 개판 5분 전인 사람을 자기하고 너무 성향이 잘 맞으니까 비서관으로 계속 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서관을 하는 거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또 나경원 옆에 있겠어요. 사실 말이지. 예. 그리고 또 보세요. 아들한테 남경필도 아들을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데 가르치는 게 별게 있나요? 자기가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똑같으면 걔가 혼란스럽겠어요? 걔가 인터넷에다가 같이 마약할 여자를 찾겠어요? 부부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나도 정말 좋은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 만나서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약을 같이 할 여자를 찾는다고 광고를 내요? 아들이 그런 걸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식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완전 돈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기야 돈이 없으면 마약을 못하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에 거의 완전 미쳐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무한정 들어가는 일이죠. 마약이라는 것은. 예. 그리고 돈에 어떤 중독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연예인들, 미국의 헐리우드도 그렇고 정치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그렇고, 무한정 많이 필요한, 돈이 끝없이 필요한 건 마약이죠. 예. 그러니까 밥 3끼 맛있게 먹는 거 가지고는 마약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준공영제 버스 준공영제 한다는데 정말 그것도 얼마나 이재명 후보자랑 이 사람의 얘기가 틀린가요? 예. 이재명 후보자는 그래요. 돈을 갖다가 끝없이 퍼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버스가 지금 지하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적자가 나면은 그 버스 회사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이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남냐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안전하게 운행돼야 되고 서민들은 이걸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을. 근데 그 돈을 그 버스 회사에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버스 회사만 좋은 거죠. 예. 버스 회사에서 적자 나는 거를 정부 세금으로 계속 주고, 거기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뭐 임원이나 이사 이런 사람들을 자기 가족 중에 집어 넣어가지고 연봉을 뭐 5천 이렇게 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버스 준 공영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난 데가 뭐 부산이나 서울 이런 뭐 그런 데는 지금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자가 이게 뭐 영생기업 할 일 있느냐, 뭐 완전히 뭐 4대강 사업을 갖다가 평생 하도록 만들 거냐 이러면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보류 중인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계속 어떤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남경필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는 또 이제 하나의 그게 숨어 있는 거죠. 예. 자기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자기 경남 여객이라면은 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버스 회사의 이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 회사 그 돈으로 이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빠가 탈세하는 걸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버스 회사가 적자 나는 거를 정부에 있는 돈으로 계속 메꿔준다. 거기에다가 무조건 하고 이제 자기는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졸음운전 일어나고 버스 회사가 그 이익도 안 나는데 나라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버스 그쪽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만 해도 운전자가 2만 명이래요. 2만 명한테 공평하게 그 돈이 돌아가겠냐. 그 돈을 핸들링 하는 사람이 그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저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돈을 써버려도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차라리 법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 돈이 바로 운전자 2만 명 들한테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운전자 2만 명이 8시간 이상 일 안 하니까 졸음 운전도 안 할 거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 건강 안전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이 2만 명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 1,000만 원을 더 받으면은 그 돈으로 또 결국은 소비 생활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근데 너거는 뭐냐 이거야. 버스 회사만 배불려 주면 저거끼리 이사 뭐 해먹고 다 해먹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저거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멍청망청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학 보내고 싶으면 유학 가고 그러면 그 돈이 나라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나요? 결국 소비 하나 일어나는 거 없고 결국은 그 부패한 권력하고 부패한 회사가 서로 만나가지고 짜웅이 맞으면은 계속 그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논리 때문에 이재명이 옛날부터 반대해온 겁니다. 그래갖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 다 이제 예스 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이재명 후보자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이러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몰랐죠.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남은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없는 부정부패 때문에 맨날 부조리가 일어나가지고 저것끼리 치고받고 난리랍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먹어 보려고. 거기에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남경필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돈에 중독된 사람 아닌가요?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살게 대대손손 하려고 지금 정치하나요? 이 뭐 하는 짓거리인가요, 진짜? 거기다가 청년 정책 한번 보세요. 청년 정책. 진짜 웃겨요. 예. 아니,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딱 10,000명, 10,000명만 뽑아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준답니다. 그것도 1년만. 예. 그럼 1년만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청년들한테 투표 받으려고 그러냐. 말이 되냐, 그게. 이러니까, 자기가 경기지사 하면 2, 3년 더 할 수 있답니다. 2, 3년을 더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명의 청년을 갖다가 그렇게, 1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준다 쳐요. 그러면 10년 동안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1조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청년 전체가 몇 명이나 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 중에 3만 명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도 정말 안 도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가는 것과 대기업 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예,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힘든데 들어갔네 이러면서 인정해주니까 좋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요? 예. 중소기업을 살리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런 신념 이런 게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면은.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 선별해가지고 뭐 애도 넣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출산도 문제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딱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1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무슨 이제 로또도 아니고 그게 뭐냐 이러니까 아우 무슨 그런 말 하냐, 중소기업 다 살고 좋은 거지 이랬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완전 일시방편인 거예요. 예.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되고 이 기업은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 정말 후진 회사지만은 내가 니한테 돈을 주니까 돈을 담보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경필 이 사람 머리에 완전히 뭐가 들었는지 완전히 진짜 돌대가리도 저런 돌대가리가 있나요? 예, 말은 빠다 발려가 진짜 뻔뜨리게 하는데요. 가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울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화나요 이 사람 진짜. 예. 가슴 속에서부터 정말 그 청년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 사랑, 그런 게 철철 넘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두 사람 하는 말을 한번 듣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하는 중요한 정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이팅! 바이!